641번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봅시다. 641번은 몇 번이 맞아요? 예, 3번이 맞죠. 그죠? 예,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642. 자, 봅시다. 세포막 구조를 나는 가를 구성하는 물질 B. 이거 B 뭐예요? 이름이 인지질이죠. 그쵸?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물질은 예, 인지질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바로 친수성 인산기 대가리예요. 머리. 예. 친수성 인산기고, 요거는 소수성 지방산사슬이에요. 예. 그리고 세포막에 파묻혀 있는 A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막단백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막단백질 맞고, 이산화탄소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요, 세포막을 이중충을 직접 통과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단순 확산 이렇게 불러주죠. 물질이 A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맞아요. 일단은 2번 틀렸네. 자, 그 다음에 B는 세포막에서 이중충이에요. 두 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겹을 이루고 있는 이중충이에요. 이중막하고는 달라요. 이중막은 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통해서도 물질이 이동을 한다. 예,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기억은 친수성이죠. 니은이 소수성에 해당이 되니까 예, 요거 틀렸죠. 물과의 친화력은 누가 더 큽니까? 니은이, 기억이 더 큽니다. 예, 맞고.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물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이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니까 틀린 거는 2번, 6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3번. 그린 간은 인지질을 통해 물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바깥에 있는 인지질의 인지질의 친수기, 인상이 머리가 친수성이니까 물 쪽으로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 다음에 A는 막단백질을 나타냈는데, 기억은 인지질의 친수성인 인산기 머리에 해당이 돼요. 이 인산은 무기인산이에요. H3PO4라고 해서 요거 어디에도 붙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할 때 그 인산도 이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A는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된다. A는 막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합성이 돼요?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돼요. A는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맞고, 세포막에서 인지질하고 단백질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유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 사이를 둥둥 떠다닐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644는 세포막의 구조 일부를 나타냈어요. 자, 세포막에서 인지질 이중충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을, 자, 인지질이 이중충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이 세포 밖에도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많고, 세포 안에도 뭐가 제일 많냐면 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70% 이상이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포 밖과 안쪽에 뭐예요? 물이 다량 구성 물질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구성 물질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친수기인 인산기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645번.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 정도가 다른 특성을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 자체가 바로. 그리고 이 선택적 투과성을 보이는 세포막 같은 막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보통은 여기서 선택적은 입자의 성질이나 크기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전하를 띄든지 안 띄든지, 아니면 입자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분자는 뭐예요? 인지질 이중충.
이중충을 통해서 직접 이동을 하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은 막단백질 를 통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니에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기가 쉽고 디귿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물질이 다릅니다. 막 단백질마다 투과되는 물질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646. 그린 가하고 나는 물질 A하고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냈대요. 알갱이의 수가 많을수록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얘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확산이에요. 확산인데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를 하는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이게 막단백질을 통과를 하는 거를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A의 예로는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처럼 어떻게 됩니까? 입자 크기가 작거나 소수성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B의 예로는 그렇죠.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큰 입자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B가 이동을 할 때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둘 다 확산이잖아요.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농도는 세포 밖에 안보다 높으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3투가 아니라 확산이에요. 확산. 분자의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은 뭐의 방식으로? 촉진 확산의 방식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죠. 가의 방식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맞는 거고. 허팍바리와 모세혈관의 기체 교환은 바로 확산인데 바로 단순 확산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의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5번하고 7번이 틀렸습니다. 8번. 신경세포에서 나트륨의 유입은 이 통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가와 나에서 물질은 분자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을 하는 확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7번. 자,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두 가지 방식, 왼쪽 단순 확산, 오른쪽 촉진 확산. 세포막의 구성 성분, 가, 인지질, 그 다음에는 나, 막단백질 이렇게 되고 A,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공통 원리는 뭡니까?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죠. 확산.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 특성을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입자 크기가 크고 입자 크기가 크고 전하를 띄거나 또는 친수성 물질이 바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8. 자, 보면은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두 가지 확산 방식을 나타낸 거예요. 자, 농도차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 속도가 가처럼 농도차가 나면 날수록 계속해서 무한 빨라지는 거는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하는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도차가 나면은 확산 속도가 빠른데 나중에 되면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는 바로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와 나는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촉진 확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통해서 이동을 합니까? 막단백질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막단백질은요 무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일단은 이 막단백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요. 특정 물질마다 통과하는 단백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이 한정되어 있고 특정 물질마다 통과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막단백질이 모든 막단백질이 이 촉진 확산에 관여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밖에 있는 농도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의 속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느려지는 건 아니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막단백질이 포화가 된 거예요. 예. 막단백질이 이 통과하는 기질로 포화가 돼 버려서 더 이상 이 통과에 확산에 관여할 수 있는 단백질 자체가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낮았을 때는 촉진 확산이 빠른데 일정 농도 이상 계속 농도차가 커지면 오히려 뭐는요, 이 단순 확산은 계속 무한정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통로가 계속 이 세포 막 전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막단백질은 양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통과하는 물질로 포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아요. 저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에서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예, 맞죠? 단순 확산이니까.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의 이동 속도의 변화는 나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크고 어디로 이동하니까 막단백질로 이동을 하니까. 나의 구간 1에서 물질의 이동 속도가 일정한 까닭은 막단백질이 물질을 이동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라고? 포화가 됐다라고. 더 이상 통과에 관여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50번. 자, 어디 갔어? 자. 그린 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두 가지 이동 방식을, 자, 가가 막단백질을 이용을 하는 1번이 촉진 확산, 얘가 단순 확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에 해당이 됩니까? 촉진 확산이죠.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X가 들어있는 용액에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세포 안 X의 농도를 나타낸 게 다예요. X의 이동 방식은 1과 2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1의 방식을 이동을 할 거고, 다의 A는 세포 안팎의 농도가 같아졌었을 때, 어차피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이동을 해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역행은 하지 않아요. 자, X의 이동 방식은 1이다. 예, 맞죠? 촉진 확산이니까. 2호는 보통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2의 방식이 아니라 1의 방식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에서 X의 세포 안팎의 농도 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예, 계속해서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니까 농도 차는 1이 2보다 더 큰 게 맞습니다. 확산은 항상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누구도? 삼투도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둘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651번은 4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652.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투 현상의 예를 두 가지만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투 현상을 이용을 하는 예가 뭐 있습니까?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 그죠? 예.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탕에 오래 몸을 담그면 손가락이 쭈글거리게 되는 것도 바로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욕탕에 삼투압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도 바로 저 삼투에 의해서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53. 자, 이게 삼투죠. 삼투가 확산하고 다른 건 둘 다 농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은 맞는데,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액의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를 통해서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면의 높이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물이 A에서 B로 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고농매가 아니라 고농도,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농도가 더 높았다? 추위가 높아지는 쪽이 농도가 높은 거예요. 자,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A보다 높다. 맞고,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설탕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동을 하는 겁니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A 쪽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B 쪽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도 물은 이동을 해요.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양이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확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용액의 농도는 A-가 A보다 더 높다. A-가 A보다 높죠. 왜? 여기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물이 빠져나갔죠. 용액에서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농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높아진 거죠. 그렇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는 B-가 B보다는 낮죠. 왜? 물이 더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낮아져야 되겠지. 설탕의 양은 A나 A-가, 그쵸. 설탕 자체가 이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은 거예요. 서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높이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배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아예 이동이 없다는 아니에요. 다음은 물 분자는 통과하고 설탕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인공막을 이용한 실험인데, 인공막 주머니 X에 10% 설탕 용액을 넣고 용액이 새지 않도록 묶은 후 X의 부피를 측정을 하고요. 증류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저농도잖아요. 그러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의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어나야지 되겠죠. 그렇죠? 예,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을 하고요. X의 부피는 결국엔 나가 더 클 테니 가가 나에서보다 더 작다고 만든 거죠.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물이 X의 안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한 것도 맞고, 따라서 물이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설탕 용액의 농도는 10%보다 낮아지겠죠. 그죠? 나에서 증류수 대신에 20%로 실험을 하면 X의 부피 변화는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농도 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물의 양도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55 삼투. 자, 삼투와 관련된 실험인데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자, 기역과 니은으로 분리된 U자관 1하고 2에 그림과 같이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 A하고 B하고 C를 같은 양씩 부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설탕 분자는 막을 통과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1과 2에서 니은 쪽 용액의 높이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여기하고 여기가 니은에 해당이 되는데, 1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A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해서 수위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A가 높아졌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물의 이동은 B에서 A로 간 거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갔기 때문에 농도는 A가 B보다 높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하고 C하고 났는데 C 쪽이 높아졌다. 그럼 B에서 C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결국에. 그렇죠? 여기서는 B에서 A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갔으니까 A의 농도가 높은 거고, 여기서는 니은이 오른쪽이니까 낮아졌구나. 여기서 얘가 낮아졌네. 그럼 낮아졌으면 반대로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1로 갔으니까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누가 더 농도가 높아요? B의 농도가 C보다 높은 이 상태가 되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따라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틀렸죠. 반대로 나와야지 맞는 거고, 1에서 T1일 때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동하는 물보다 많으니까 니은 쪽이 올라가겠지. 결국에 세포액의 농도가 C와 같은 적혈구를 B의 용액에 넣으면 여기가 저농도, 고농도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쪼그라들어야 되겠지.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 뭐야. C와 같은 적혈구를 B에 넣으면 부피가 커진다. 지금 농도가 A가 높고 아니잖아. 틀렸잖아. 설탕이 이거 맞구나.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구나. 해태눈인가.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56.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 A부터 C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크기 변화가 없는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 안에 넣어놨다. 그 다음에 적혈구가 빵빵하게 부푼 거는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농도가 낮은 저장액. C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죠. 농도가 높은 고장액.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적혈구의 부피가 변한 원리는 3투 맞고, A의 농도는 적혈구의 세포액하고 같아요. B에서 적혈구의 부피가 변한 것은 소금과 물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소금과 물이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뭐가 이동을 한 겁니까? 물만 이동을 해준 거죠. 그쵸? 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소금은 이동을 안 했어요. C에서 적혈구의 부피가 감소한 까닭은 물이 세포 밖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맞고, 적혈구를 C에 넣으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렸죠. 적혈구 안에서. 그럼 물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세포액의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거 맞게 되는 거고, 그럼 농도가 제일 높은 거는 C, B, A 순이 돼야 되니까 틀렸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6번. 그 다음 657. 자,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자, 표와 같이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부터 3에 사람의 적혈구를 넣는데요. 4% 염화나트륨. 이게요, 0.9%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얘가 바로 생리식염수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액의 농도하고 똑같은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바로 0.9%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농도가 높은 고장액이 될 거고, 요거는 등장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농도가 낮은 저장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장액에 넣으면 빵빵하게 부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2. 그 다음에 고장액에 넣으면은 쭈렁탱이가 돼야 되겠죠.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얘가 바로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관찰된 거는 A가 아니라 C고요. 2에서 관찰된 적혈구에서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 건 터지는 거예요.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거를 용혈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불러줍니다. 세포막이 터지는 거예요. 이 대신에 이 용혈 현상은 식물 세포에서는 안 일어나요. 왜요? 세포 벽이 있으니까 터지는 걸 어떻게 해줍니까?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3에서 관찰된 적혈구에서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용질의 양이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은 거예요? 용매의 양이 같은 거예요. 보기 양아치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658.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용액 X에 일정 시간 동안 담가 두었을 때의 변화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자,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높은가 낮은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어떻다? 높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결국에 적혈구의 부피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59.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실험인데요. 껍데기가 제거된, 여러분들 계란, 달걀 보면은 안에 얇은 막 있죠? 계란 잘못 삶으면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럽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질이잖아. 계란 까놓으면은
먹는 거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식초에 오래 담가두면 밖에가 다 탄산칼슘이 녹아요. 그래서 막만 남게 되는데, 방학 때 저거 실험하다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등짝 한번 맞았는데 달걀 갖다 뭐하냐. 초등학교 때. 자, 달걀을 증류수와 10% 소금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하나씩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증류수는 당연히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안쪽으로 물이 이동했을 거고, 얘는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달걀의 질량이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고 얘는 줄어들었잖아요. 결국에 가의 달걀 안의 농도는 증류수보다는 높고 10% 소금물보다는 낮다. 그렇죠? 맞고, 질량이 기억인 달걀 안의 농도는 물이 더 들어왔으니까 증류수에 넣기 전보다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식물의 뿌리에서 토양의 물을 흡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660번 보자. 그림은 부피가 같은 어떤 동물의 적혈구 A, B를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에 1하고 2에 넣은 후에 적혈구의 부피 변화를 봤더니만 A는 변화가 없죠. B는 줄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고장액, 농도가 높은 거 안에 넣은 거고, 얘는 변화가 없으면 농도가 같은 등장액 안에 넣어놨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의 농도는 누가 더 높아요? A, B를 성도가 다른, 얘는 1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2에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에는 1이 2보다 높다는, 틀렸죠. B의 세포액의 농도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죠? T2일 때 적혈구의 세포액의 농도는 당연히 B가 A에서보다 높아야죠. 물의 양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T2일 때 A와 B에서 물은 적혈구의 세포막을 통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61. 표는 사람, 갈치, 개구리, 오리 세포의 등장액인 소금물의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근데 왜 갈치가 뜬금없이 나왔냐면은, 갈치 어디 살아요? 갈치 어디 살아? 갈치 어디 살아? 바다. 바다에 사니까 바닷물의 농도보다 세포 농도가 낮으면 얘 물 다 하가지고 애가 어떻게 돼? 마른 갈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의 세포의 농도는 일반 육지나 담수에 사는 애들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물을 안 뺏긴단 말이에요. 삼투로. 그래서 각 세포의 등장액인 소금물에, 그러니까 농도가 똑같은 소금물에 사람의 적혈구를 넣어두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냈대요. 등장액인 소금, 사람이 0.9, 0.62, 0.84, 1.4. 1.4는 이거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죠? 그럼 얘 누구라고 봐야지 맞겠어? 이거. 이거 갈치지, 갈치. 그 다음에 사람보다 등장액의 소금물의 농도가 낮은 거는, 여기서는 누구라고, 물에 그나마 가장 많이 사는, 오리도 물에 산다고 하면 안 돼. 오리가 물 위에서 헤엄을 치는 거지 물에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개구리는 거의 양서류니까 물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거는 물에서 거의 반수생 생활을 하는 얘가 개구리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사람하고 비슷한 얘가 오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개구리 세포는 많이 부풀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 갈치는 쭈그러들지, 높으니까. 그지? 이게 다. 그 다음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거는 오리랑 사람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는 개구리, 나는 오리, 그 다음에 다는 갈치다. 맞죠? 사람의 적혈구를 다의 세포의 등장액에 넣으면은, 그죠? 갈치 안에 넣으면 쭈그러들어야지. 개구리의 세포를 갈치 세포의 등장액에 넣으면은 당연히 쭈그러들겠죠. 사람보다 농도가 더 낮으니까. 그치? 그래서 디어그닌 디귿이죠. 자, 그 다음에 662번은 3번이 맞아요. A하고 B. 자, 그 다음에 663. 식물세포 가를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에 A부터 C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액포의 사이즈를 봐야 돼요. 액포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저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이렇게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분리된 이 상태, 이걸 뭐라고 불러줘요?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뺑뺑해져도 뭐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처럼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터지진 않아요. 자, A에 넣은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랬었지. 그 다음에 B에 넣은 세포에서는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됐죠. 그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B에 넣은 세포에서는 물이 세포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맞고, C에 넣은 세포에서는 설탕 분자가 이동을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삼투 현상이기 때문에 물만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틀렸죠. 다음 664. 양파의 표피 조각을 농도가 서로 다른 용에 가부터 다에 넣어두었다가 관찰을 했대요. 이게 원형질 분리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막이 떨어져 버린 거. 그 다음 얘가 제일 뺑뺑한 팽윤 상태가 된 거고, 가는 현재 그냥 농도가 똑같은 등장액이에요. 따라서 뭘로 보면 돼요? 농도가 가장 진한 거는 다가 제일 진하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가, 예, 그 다음에는 나, 예, 원형질 분리, 얘는 최대 팽윤 상태, 얘는 현재 상태, 예,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665번은 식물세포 가를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 A와 B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액포 사이즈를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고, B는 물이 안으로 많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장액, 농도가 높은 용액 안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저장액, 농도가 낮은 용액 안에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소금물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아야 되고요. A 넣었을 때 세포 안은 물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넣기 전보다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지 되는 거죠. 틀렸고, B에 들어있는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세포예요? 식물세포는 뭐 안 터지죠. 뭐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맞고, 그 다음에 666.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관한 실험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감자 조각을 3개를 준비를 해주고요. 비커 3개에 증류수 0.9% 소금물, 10% 소금물을 같은 양씩 넣고 감자 조각을 하나 넣었어요. 30분 후에 봤더니만 0.9%는 변화가 없다. 농도가 거의 같았다. 10% 소금물은 물이 빠져나갔을 테니까 고농도라서 질량 감소. 그 다음에 증류수는 농도가 낮아서 물이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질량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기억은 질량 증가다. 맞고요. 0.9% 소금물은 감자 안이나 밖의 세포 농도가 거의 같죠. 그 다음에 10% 소금물에 넣은 감자의 세포는 팽팽해진 게 아니라 쪼그라들었겠죠. 그죠? 소금에 절인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667. 자, 그린 가와 나는 적혈구와 식물세포를 각각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쪼그라들었죠. 고농도, 용혈 현상이 일어났죠. 저농도, 원형질 분리 일어났죠. 고농도, 팽윤 상태 됐죠. 저농도.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A를 넣은 용액은 B를 넣은 용액, A를 넣은 용액은 B를 넣은 용액보다 농도가 더 낮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높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 것은 세포 밖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난 거고, D가 B처럼 터지지 않는 까닭은 액포가 있는 거가 아니라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8번 보자. 양파 표피세포 A를 이용한 삼투 실험인데요. A를 설탕용의 기억에 넣고 시간에 따른 세포의 부피를 측정을 한대요. 그러면
A를 기억과 농도가 다른 니은으로 옮기고 나서 세포의 부피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포의 부피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기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양파 세포와 농도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옮겨놨더니만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양파의 세포보다 농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A의 세포 안하고 농도가 거의 같다. 예, 맞고, 설탕 용액의 농도는 당연히 그래서 니은이 기억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자, 구간 1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많아야 되니까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아야 되니까 1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됐어요?